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권로모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태안 근홍면 정중리라고 바로 근홍면 바닷가에 있는 골프장 태안 골프 리조트라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에 이제 기숙사와 있는 그 부분에 토지가 18,250평입니다. 자, 이 토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거의 바다하고 이제 붙어 있는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타경 5421입니다. 자, 지번 주소는 태안군 근홍면 정중리 1-1외 7필지. 토지의 면적이 평수로 전부 18,250평. 감정평가 금액은 40억입니다. 45억, 39억 7,500, 26만 4천 원. 조금 빠지는 40억이죠. 이 최저 매각 가격은 푹 줄어들었어요. 8억 7,130만 원. 형편없이 이게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약 한 5분의 1에 가깝습니다. 22%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건물이 이제 있습니다. 이 기숙사 건물이 한 몇백 평 되는 게 있는데, 이 기숙사 건물은 이제 경매에서 제외된다 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무엇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건물이 경매에서 제외되면은 그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인가 없는 건물인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의 제목이 뭡니까? 이 사건 건물은 왜 법정 지상권이 없는가? 그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법정 지상권이 이제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주차장에서 본 이 사건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한 5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토지는 18,000평이 넘죠. 이 18,000평 토지에 여기에 이제 태안 리조트 골프 클럽의 종업원들 기숙사가 이제 여기 지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기숙사 지어져 있는 면적도 약 한 4,000평 정도가 이제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 요 사진이 지금 바닷가하고 이제 붙어 있는 그 사진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토지에 표시가 된 삼각형 토지가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토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건물 두 개로 보이는 게 이게 기숙사 건물이고, 이 삼각형 토지의 오른편으로 보내는 건 이제 이거는 이 말하자면은 골프텔입니다. 골프텔. 골프 회사 골프장의 이제 아파텔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의 토지는 여기 지금 세모표, 삼각형 표가 돼 있는 곳에서부터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18,000평이 약간 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임야로 이제 돼 있다고 하는데, 임야, 산이네. 산이 경사가 많이 지겠다. 여러분들이 그 수원에서 평택, 그러니까 안산에서 평택으로 해가지고 당진 그 밑에 서산 밑에가 태안입니다. 이 서해안 쪽에 산들이 높은 산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해안 산들이 높은 산이 없습니다. 다 밋밋하고 다 야트막한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백사장이 좀 깔린 것 같죠. 쓰기가 굉장히 용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는 이만큼 상당한 많은 18,250평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넓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바닷가 옆에 붙어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위치의 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지금 여기에는 제시의 건물이라고 지하 이런 것들만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이제 본 건물이 있습니다. 본 건물이 거의 한 500 몇십 평 정도 됩니다. 골프장 기숙사 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건물 등기부부터 한번 볼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골든파크 리조트 해서 뭐 3천에 200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숙사 건물에 관한 이제 임대차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2007년 2월 12일 날 대한비치 컨트리 클럽에 소유권 보존을 했죠. 뭐 언제입니까? 2007년 2월 12일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에 대해 가지고서 이건 이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에 대한 건 그 밑에 있습니다. 2002년 8월 1일 날 하명희 씨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하명희 씨가 소유권 취득을 했고 2007년 2월 12일 날 대한골프 리조트 클럽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면은 자, 2007년 2월 12일 전후해 가지고 대한골프 리조트 클럽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토지 등기부에 보게 되면 2002년 8월 1일부터 하명희 씨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7년 2월 12일에 근저당 돼 있지만은 아무한테도 그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2002년도에 소유자가 지금까지 21년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사건에서 이제 기숙사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민법 제366조에 있는 법정 지상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법정 지상권은 무엇입니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죠. 자, 토지와 이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입니다. 같은 사람의 소유인데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가 토지만 매각이 되고 건물만 남아있다. 그러면 건물을 헐어야 되느냐? 이거 헐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던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토지는 오명희 씨 소유고 건물은 2007년 2월 12일 날 대한골프 리조트 클럽에서 보존 등기를 했죠. 그러면 자, 건물에 관해서는 대한골프 리조트 클럽에서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토지 소유를 같이 했어야지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같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법정 지상권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법정 지상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없으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됩니까?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은 철거될 운명이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소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것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소장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이 경매 사건의 경락인이죠. 피고는 누굽니까? 피고는 건물 소유자 대한비치 컨트리 클럽 주식회사. 청구 취지는 뭐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건물을 철거해서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800만 원의 비율로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을 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에 부담을 한다. 위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청구 취지입니다.
자, 이 재판 이름이 뭡니까? 재판 이름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청구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관계는, 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타경 542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계류 중에 낙찰을 받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므로 철거해달라고 하는 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다. 피고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피고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 피고한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민법 366조. 이 법정지상권을 나타내는 그런 법조항이죠. 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법조문에 빠진 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같은 사람의 소유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에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나는 법정 지상권이 존재한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건물만 피고의 명예로 건축을 했다. 이런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 이거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많은 변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말이죠. 토지 소유자도 우리 법인의 골프 컨트리 클럽의 이사니까 이사 이름으로 돼 있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인하고 개인격하고는 전부 다른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이 2011년 1월 13일 선고한 2010-67159 판결 건물 철거 사건 등 판결문을 보면은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건전하고 설정 당시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양자, 그러니까 토지, 건물, 이게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이 매각 대금 다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고 판시했다.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서로 소유가 다르게 됐을 때에 발생하는 것인데, 자, 이 사건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어지고 건물은 철거되고 토지는 그 건물을 깔고 있는 토지는 원고에게 인도되어야 된다. 자,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어차피 원고의 청구에 의해서 철거될 운명이다. 그래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서 원고의 소유를 토지를 반환해야 된다. 부당이득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부당이득금이 정중리 2-1번지와 2-2번지로 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이 2-3번지 그 뒤에 임야예요. 이거 기숙사에서 그 뒤에 임야까지 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24억인데, 자, 여기 시골이지만 연 4%의 부당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9,600만 원. 그럼 한 달에 800만 원. 이 금액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 건물을 갖다 꿀꺽 해야 하면 좋아요, 나빠요? 건물 뭐 한 5, 600평 되는 건물을 그럼 꿀꺽 어떻게 꿀꺽 할 것이냐? 제일 처음에 이제 잔금 내고 나서 소장을 하면서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달에 800만 원씩 우리가 건물 철거 소송을 통해서 부당 이득금으로 채권 확보를 하죠. 판결받은 채권으로 건물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근데 건물은 지금 뭐 경매가 돼 있기 때문에 등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하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건물 다른 사람이 누가 사 가지고 간다? 가처분, 건물 철거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사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왜 없습니까? 너 사 가지고 가면 내가 철거해 버릴게 하면은 그 사람 건물 돈 주고 사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토지 소유자한테 건물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건물까지 생기는 것이죠. 이게 건물 꿀꺽 요령입니다. 이게 잘못 꿀꺽하면 딸꾹질 나고 잘못 꿀꺽하면 탁 내키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